자, 1회는 이제 1차 부등식의 그 활용인데, 너네 활용이라는 거는 뭔지를 알고 있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던 내용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너네가 이제 미지수를 설정을 하고, 그지? 그러니까 활용을 푸는 패턴이 항상 똑같지? 첫 번째로는 미지수 설정을 하고, 그지? 뭐 x, y이든지 뭐 x든지 y든지 미지수 설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너네가 식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식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세운 식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풀어주는 거지. 1차 부등식을 풀어서 원하는 x 값의 범위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x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요런 패턴이 이제 활용의 패턴이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푸는 방법은 그냥 요런 패턴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상황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볼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요거 거리 문제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거석시라고 하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요거 알고 있니 혹시?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처음 들어봐? 아니지? 알고 있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석시로 외우고 있잖아. 맞지? 거석시로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나를 외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서 속력분의 거리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거꾸로 이번에는 속력을 물어보면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지.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요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농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기억하나? 소금물의 농도를 구한다고 하면 알고 있니? 모르니? 소금물의 농도 아니? 어떻게 구하지? 까먹었어? 기억 안 나? 안 나?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소금물분의 뭐야? 소금물분의,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분의 요거 분해? 소금의 양이 돼.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라는 게 나오잖아. 소금물의 농도가. 이게 뭐 설탕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게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지. 소금의 양.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서 이제 소금의 양에 대해서 풀어서 정리를 한 건데, 양변을 100으로 나누고 소금물의 양을 곱해보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사실 농도보다도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지? 물론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들은 이제 거석시 쪽이랑 농도 요 두 개는 확실하게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석시를 외울 때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외우기 힘들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외워도 되고, 맞지? 거리는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을 시간 분의 거리고, 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유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 말고 다른 교재를 가지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부등식인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유형 하나씩만 풀어볼게.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85번 한번 볼게. 자, 요 놈을 보면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다고 한대. 이때 두 수 중 큰 수를 x라고 할 때 x의 최대값을 구하래.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선 미지수가 나와 있지.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x라고 둔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큰 수를 이제 x라고 한다 했으니까 요게 이제 x가 되면 작은 수는 뭐가 될까? 작은 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y? 그치.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돼? 그 부동식 같은 경우는 너네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 이런 부동식을 풀 수 있나? 요걸 풀 수가 없지, 그지?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건 너네가 지금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건 풀 수 있잖아. 그지? 이항하고 이제 범위 구해주면 되니까. 근데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우리가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동식 활용해서 미지수를 둘 때는 x로만 둔다고 생각하면 돼. 한 문자에 대해서만. 그래서 작은 수를 y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지금 나와 있지? 차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를 x-6이라고 써주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문자를 하나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상황에 맞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대. 그럼 요 두 놈의 합이 20보다 작다 했으니까 x 더하기 x-6이 20보다 작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지. 됐어? 그래서 식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반대로 이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항하면 26보다 작다라는 게 나올 거고 2로 약분까지 해주면 x는 13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의 최대값이래. 그리고 x는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13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놈이 누구야? 12가 되겠지. 12. 그래서 답은 12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야. 미지수 설정하고 식 세운 다음에 풀어갖고 조건에 맞는 답을 써주면 되는 거지. 됐지? 요건 좀 간단한 활용이고 이번엔 요런 것도 한번 볼까? 오이씨 왜 이래.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작다고 한데 이때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래. 가장 큰 세 자연수를. 지금은 미지수가 뭐다라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설정을 좀 해줘야 돼. 뭐를 x라고 할까? 뭘 x라는 게 하고 하는 게 좋을까? 뭘 x라고 하는 게 좋아? 어떤 거? 가장 큰 세 자연수. 가장 큰 세 자연수? 그러니까 가장 큰 세 자연수가 세 개라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내가 x라고 설정을 해야지. 가운데 거? 오케이, 가운데 거. 그럼 가운데 거 x라고 할게. 그럼 앞에 거는? x-1.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플러스 1이지. 오, 잘하는데? 그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지. 왜냐면 내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x라고 설정을 하면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2다 보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이쁘게 나오진 않잖아. 그지? 뭐 이렇게 더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랑 이거 세 개 다 더한 것 중에서 이게 더 이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제일 좋겠지. 자, 그러면 일단 미지수는 세웠어. 가운데 숫자를 x라고 이제 설정을 했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세 수의 합이 78보다 작다고 한대. 그럼 요거 세 개 다 더해서 얘가 78보다 작다. 뭐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맞지? 그럼 계산해보면은 x 3개니까 3x 될 거고 1은 이제 없어지겠지. 얘가 78보다 작대. 요거 약분 가능하겠지? x는 어떻게 나오지? 약분하면? 26인가? 26 나오겠네. 26. 맞지?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큰 세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26보다 작은 자연수 중 제일 큰 게 뭐야? 25겠지. 25. 그래서 x가 25인 거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세 자연수는 24하고 25하고 26이라고 이렇게 세 개를 써주면 되겠지. 됐지? 요것도 패턴 똑같이 미지수 설정하고 그리고 식 세운 다음에 구해갖고 조건 만족하는 거 찾은 거잖아. 맞지? 잘하는데? 그 다음 93번?
자, 준상이는 3번의 수학 시험에서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3번 봤는데 91점을 하나 받았고 82점을 한번 받고 95점을 한번 받았대. 자, 이렇게 받았대. 그리고 4번에 걸친 수학 시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려면 4번째 수학 시험, 그러니까 4번째 수학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를 뭘로 설정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뭘 x로? 어떤 걸? 어떤 걸? 보통 우리가 미지수 설정할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미지수로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보통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응. 어떤 거? 평균. 평균 조금 애매한데. 이 미지수를 설정하는 게 그러니까 뭐가 x인지를 이제 너네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 풀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거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미지수를 대충 설정하다 보니까 그 식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지수 설정부터 일단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뭘 x라고 둘까? 어떤 걸? 그래도 돼? 응? 90? 90 이상? 80 이상? 80? 네 번째 수학 시험 점수. 4번째 수학 시험 점수. 그치? 그걸 x라고 해야지. 이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어차피? 그치? 이걸 몇 점 이상 받아야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4번째 시험 점수를 x라고 하는 거지. 맞아? 이해하지? 응. 이제 요거의 평균은 이거 다 더해서 뭘로 나눠주면 돼? 그치? 4로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4로 나눠준 게 평균이고, 그리고 얘가 90점 이상을 원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상황에 맞는 식이겠지. 됐어? 그럼 요거 정리를 하면 되지. 이제 4를 양변에 곱하고 요거 3개 한번 더 해볼게. 요거 더하면 얼마야 이거? 이렇게 다 더하면 173인가? 173에다가 95 더하면 얼마야? 268인가? 맞아? 268? 이렇게. 그리고 94, 36? 360. 그치.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268을 이항을 하면 되지. 그럼 x는 360에서 268 빼면은 얼마 나오지? 360에서 268 빼면? 92. 그지? 92 정도 나오겠죠. 92. 92. 이렇게. 그러니까 4번째 시험을 92점 이상을 받아야 이제 전체 평균이 90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됐니? 됐지? 그래서 미지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식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처음 미지수 설정을 잘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오케이, 요것도 한번 볼게. 자, 얘는 한 개에 400원인 볼펜과 이건 좀 어렵지 않겠네. 한 개에 2,000원인 필통 2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체 금액이 1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볼펜은 최대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지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를 뭘로 설정하면 좋을까? 뭐의 개수? 그렇지, 볼펜의 개수. 볼펜의 개수를 x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울 때는 지금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금액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지. 맞지? 한 개에 400원이 볼펜이야. 그러면 x개를 샀으면 얼마가 필요한 거야? 400x가 필요하겠지, 그지? 곱하면 되잖아. 맞지? 400x. 400x 더하기. 그 다음 필통은 2개를 살 거래. 그리고 한 개에 2,000원이래. 그러면 얼마란 얘기야? 4,000원이란 얘기지. 요게 지금 15,000원 이하가 돼야 된대. 그래서 15,000 이하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요걸 풀면 되는데, 이 항에서 빼는 것보다 먼저 이제 공 2개씩 약분을 할 수 있지. 맞지?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 4로도 약분이 가능할 것 같지 않네? 그냥 할게. 그러면 4x 플러스 40은 150 이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140 넘기면 4x가 110 이하네. 그러면 x는 4분의 110 이하인데 요게 2로 약분이 되잖아. 2분의 55인가? 이게 대충 얼마지? 이거 뭐 떨어지지 않긴 한데 대충 얼마 정도 되나 이게? 20 7 맞아? 7? 7.5? 뭐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럼 몇 개 이상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야? 27개까지 살 수 있다는 거지. 맞지? 됐지? 오케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까? 너네 잘 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살짝 이제 상문제긴 한데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볼게. 자, 아무것도 싣지 않았을 때 무게가 2톤인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화물차의 무게를 포함해서 10톤이라고 한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치? 그러니까 화물차가 있잖아. 화물차가 요 무게가 얘가 2톤이야, 2톤. 이거 자체가 2톤? 2톤. 그리고 최대 적재량은, 그러니까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 무게는 이 화물차의 무게를 포함해서 10톤이라고 했으니까 화물차의 무게를 제외하면 몇 톤을 추가로 실을 수 있다는 거야? 8톤까지는 최대로 실을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이때 이 화물차의 한 개의 무게가 50kg인 상자를 추가로 실어서 최대 적재량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려고 한대. 최대 적재량에. 추가로 실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은 미지수를 뭘로 설정해야 될까? 뭐의 개수? 추가로 실을, 그치, 상자의 개수를 x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무게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추가로 실을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화물차의 무게까지 같이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같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이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자체가 이거를 합해서 10톤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화물차의 무게까지 포함해서 10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합쳐서 그냥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하나의 무게가 50kg. 그러니까 지금 단위가 다르지. 얘는 톤이고 얘는 킬로그램이잖아. 그러면 너네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뭐야 이거? 이 10톤이라는 건 뭐야? 몇 킬로야? 10,000kg지, 10,000kg. 그지? 1톤이 1,000kg잖아. 그지? 그러니까 10,000kg지, 10,000kg.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상자의 무게가 50kg이라 했으니까, 근데 개수가 x래. 그러면은 무게는 50x라고 일단 쓸 수 있겠네. 맞니? 그치? 50x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화물차의 무게까지 같이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2톤이니까 2,000kg을 더해야지. 맞아? 그치? 요게 이제 일단 화물차에다 물건을 싣고 그 다음에 화물차의 무게까지 포함한 그런 이제 무게가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최대 적재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적재량의 4분의 3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대 적재량이 아까 10,000톤이었지. 이거의 4분의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분의 3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지. 됐니? 이해하니? 됐지? 그리고 당연히 최대 적재량보다 넘으면 안 되지. 그치? 최대 적재량을 넘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도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10,000kg? 이렇게. 10,000kg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치? 자, 요걸 풀어볼게. 요거 얼마지? 계산하면? 4로 이게 약분 가능하잖아, 이렇게. 250?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너네 100을 4로 나누면 얼마야? 그치, 2,500이지.
얘가 25니까 거기다 공 2개를 더 붙이면 되니까 2500이지. 그러니까 2500에다가 3 곱하는 거지. 2500에 3 곱하면 얼마야? 7500. 그지? 7500. 아. 다음 다시 쓸게. 7500 이상. 그 다음에 50x지. 50x 플러스 20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00. 이렇게. 요걸 구해주면 되지. 그렇지? 잠깐만. 요대. 근데 너네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나 혹시? 이거 알고 있냐 혹시? 이것도 배웠나? 안 배웠나? 그걸 배웠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x 플러스 2가 4 이상이다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반대로 2항에서 x는 2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x 플러스 2가 4 이상 6 이하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요건 안 배웠나? 안 배운 것 같아? 이거는 그런가? 2를 양변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맞아. 원래 2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원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치? 그게 2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2를 다 빼는 거야, 이렇게. 부등식에서 2를 뺀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2를 다 빼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 없어지고 x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해하지? 요것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2000을 먼저 한번 까볼까 다? 2항을 시켜서 2000 까면 얘 뭐야? 5500이지. 그리고 50x 그 다음에 2000 까면 8000 나오겠네. 맞아? 그지? 그리고 이제 0 하나씩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5로 이제 나눠주면 되지. 전체적으로 5로 나눠준다고 생각할게. 요거 5로 나눠주면 얼마야? 110 나오겠지. 110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 나눠주면 없어지니까 x만 나올 거고 요거 5로 나눠주면 얼마지? 5분의 800 5일은 5에다가 40? 800을 5로 나누면 5일은 5에다가 이게 30인가? 30이면 그치. 그치. 60이지. 그치. 60, 30. 떨어져. 오케이. 160. 160이네. 됐어? 그러니까 상자는 이제 그러니까 상자는 110개 이상 160개 이하 요만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하니? 되지?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까? 그러니까 유형이 되게 많아서 요건 하나씩 그래도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농도랑 거속시 문제는 좀 뒤쪽에 나올 거야. 자, 다음 요것도 한번 볼게.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를 사려고 한대. 사과 1개 가격이 1,000원이고 감 1개 가격은 800원이래. 배송료가 2,500원일 때 총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를 구하래. 그러면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지? 뭐를 x라고 둘까? 사과의 개수. 그치? 사과의 개수를 x라고 두면 되겠지.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거니까. 그러면 감의 개수는 몇 개야? 12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지. 그치? 총 12개 살 거니까 둘이 더해서 12가 되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개수는 미지수 설정을 했고 이제 가격에 대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사과 1개당 1,000원이래. 1,000원.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야? 사과를 x개 샀을 때 1000x. 그치? 그 다음에 감은 1개당 800원이니까 800 곱하기 12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지. 맞지? 그리고 배송료가 2,500원이래.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얘가 13,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13,000원 이하가 된대. 요때 사과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지. 맞지? 그리고 이제 요걸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도 공 2개씩을 없애자. 공 2개씩 약분을 다 할게. 이렇게. 2개. 그러면 앞에 거 10x 더하기. 얘는 계산해야지. 이렇게 분배해야 되잖아. 얼마야? 8 곱하기 12가 얼마지? 96. 마이너스 8x 그 다음 플러스 25. 얘가 130 이하다 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10x에서 8x 뺐으니까 얼마야? 2x 그치? 2x. 그 다음에 요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96 더하기 25 130? 진짜? 131? 확실해? 120 그치? 121이지. 그래서 넘기면 120을 빼는 거니까 얼마? 130에서 120을 빼면 9 나오네.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양변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9 이하다 라고 나오겠지. 그치? 이게 4.5니까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는 거야? 4개까지는 살 수 있겠지. 그치? 4개까지. 오케이. 요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많네.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어느 보드카페 이용 요금 시간이, 이용 요금은 1시간까지는 4,000원이래.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고 한대. 이 이용 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하래. 그러면은, 일단은 1시간까지가 4,000원이고, 1시간 지나면 분당 요금이 50원씩 추가되고, 6,500원 이하까지 이제 놀려고 하는 거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가? 미지수를 뭐라고 해야 돼? 뭘 X라고 할까? 이용시간? 그냥 이용시간? 어떻게? 추가 이용시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식이 달라져. 추가 이용시간을 X라고 두는 거랑 그냥 전체 이용시간을 X라고 두는 거랑 식이 달라져. 둘 다 해볼게. 그냥 전체 이용시간을 내가 X라고 해볼게. X분이라고 하지. X분. 지금 몇 분 동안이냐고 물어봤으니까 X분이라 해볼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4,000원은 들어가지. 맞지? 1시간 이상은 놀겠다는 얘기잖아. 확실히. 왜냐면 6,500원 이하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맞지? 1시간 이상은 놀겠다는 얘기고. 그럼 4,000원에다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금액에 대한 식을 뭐라고 쓰면 되지? 추가로 나오는 금액에 대한 식을 50x라고 쓰면 되나? 자, 봐.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내가 x를 만약에 30분이라고 해보잖아? x가 30분이라고 해봐. 그럼 진짜 딱 30분만 논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전체 이용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30이라고 하면 30분만 논 거야. 근데 여기다 30분을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추가 요금 30분에 대한 4,000원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이 조금 안 맞지. 맞아? 그러니까 전체 이용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식을 x-60분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됐어? 왜냐면 60분까지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4,000원이 그냥 기본 요금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x에다 60분 대입했을 때는 얘가 0이니까 4,000원만 나오는 게 맞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61분을 넣었어. 61분. 그럼 여기 x에다 61분을 대입하면 61에서 60 빼니까 1분이잖아. 1분. 1에다가 50 곱하면 이제 추가 요금이 50이 되는 거지. 50원. 이해하니? 뭔 말인지? 이해하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 요게 이제 이용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6,500 이하가 되게 하는 그 이용 시간을 찾고 있는 거지. 요렇게 이제 식을 세우든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제 추가 이용 시간을 x분이라고 하잖아. 추가 이용 시간을 x분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이용 시간이 x분이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50x라고 생각하면 되고 50x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4,000원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6,500 이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맞지? 추가 이용 시간이 x분이니까 만약에 1분을 추가 이용했다고 하면 1 대입하면 50원이 추가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4,000원이 뒤에 더해져 있는 건 이미 1시간은 그냥 그 미리 이제 깔아 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럼 둘 다 한번 풀어볼게. 얘도 풀어보고 얘도 풀어보고. 자, 여기서 4,000 넘기면 얼마야? 50에 x-60은 2,500이지. 0 하나 까고 5로 나눠주면 x-60은 얼마야 이거? 50인가? 그러면 x는 넘기면 110이라고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전체 이용 시간은 최대 110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110분까지. 6,500원까지 놀려면. 그러니까 1시간하고 50분은 놀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보면 얘 넘기면 50x에다가 얘가 2,500이니까 0 하나씩 까고 5로 나눠주면 x는 50 이하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최대 추가 이용 시간이 얼마라는 얘기야? 최대 추가 이용 시간이? 50이라는 얘기야. 50. 근데 우리는 요 식에서는 이미 4,000원을 이미 깔아 넣었으니까 60분을 이미 깔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60분에다가 추가로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게 50분이니까 총 110분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미지수를 뭘로 놓냐에 따라서 식이 좀 달라지지. 그리고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하잖아. 근데 마지막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 없잖아. 얘는 그냥 풀어갖고 답 내면 끝인데 얘는 풀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답이 아니라 5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미 60분을 깔아놨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60분을 추가로 더해서 그래서 이제 최대 이용 시간이 110분이다 라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뭐가 더 편한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아, 두 번째 더 좋아? 아, 진짜? 왜? 식이 좀 더 간단해서?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식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와서 50이 땡이 아니라 60을 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이게 은근히 좀 크거든, 이 마지막이. 왜냐면 너네가 이제 막상 시험을 볼 때는 되게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 이렇게 답을 풀었을 때 이제 시간도 없고 촉박하니까 50이 답이네 라고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마지막 풀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걸 그냥 답으로 쓰고 땡을 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60을 추가로 못 더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게 좀 나아, 오히려.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이 110이다 라고 끝낼 수 있게. 이게 좀 낫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지금이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수업 듣고 있는 거니까 가능한 한 식이 편한 게 더 좋아 보이긴 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너네가 이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을 해야지.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요게 좀 더 낫지. 됐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자. 자,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이고 동생의 저축액이 8,000원이래. 그 다음에 앞으로 매달 형은 1,000원씩 늘 거고 동생은 2,000원씩 저축을 할 거래. 그러니까 동생이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있지. 처음 저축액은 형이 더 많긴 한데 동생이 좀 2,000원을 그러니까 1,000원을 더 많이 넣고 있잖아. 형은 추가로 1,000원씩 넣고 있고 동생은 추가로 2,000원씩 넣고 있으니까 언젠간 동생이 형을 추월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지.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더 많아지는 게 언젠지를 지금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는 미지수를 뭘로 세우는 게 좋겠어?
그치. 개월수.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을 넘어서는 그 개월수를 우리가 X라고 할게. 개월수. X개월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동생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일단 식을 좀 써보면, 형의 저축액은 16,000원에다가, 플러스 1,000원씩 저축할 거니까 1000X라고 쓰면 되지. 맞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동생의 저축액은 뭐라고 쓰면 돼? 식을? 얼마지? 8,000원이지 원래. 그치? 여기다가 2,000원씩 적립을 하니까 2000X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동생이 많아져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변이 더 커지는 그 X값 찾으라는 얘기지. 됐니? 자, 이제 2항에서 해보자. 2000X 넘기고 16,000 넘겨볼게. 넘기면은 얼마야? 넘겨서 빼면? 1000X에서 2000X 빼면 얼마냐? 천에서 2000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1000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X. 그 다음에 16,000에서 8000 빼면, 8000에서 16,000 빼는 거지. 마이너스 8000이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00으로 약분할 수 있고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겠지. x가 8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뀌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개월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더 많아지는 거야? 9개월부터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자, 이번 집 앞에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래. 이때 할인 매장에 가려면 왕복 교통요금이 1000원이 된다고 할 때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구하래. 그러면 미지수를 뭐라고 설정할까? 볼펜의 개수지, 그지? 내가 몇 개 살 건지. 그거를 이제 X라고 두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집 앞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얼마가 드는 거야? 800X지, 그지? 단순하게 800X. 그리고 할인 매장에서 가서 사면 600X지. 거기다가 왕복 요금이 얼마래? 교통요금이? 1000원이 추가로 든대. 1000원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지금 몇 자루 이상 살 경우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것 중에 금액이 더 작은 놈이 누가 돼야 돼? 할인 매장이 더 작아야 우리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더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게 유리하니까. 이해하지? 오케이. 그럼 600X 넘기면 얼마야? 200X가 되지. 200X가 100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00으로 약분 다 해주면 X는 5 이상이라고 나오지. 그래서 그러니까 5자루 이상을 살 경우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가 아니네. 아니지 이게. 이거 이상이라고 해서 이걸 이상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유리한 게 아니지 오히려. 5자루 사면 지금 어때 금액이? 여기서 5자루 사면 얼마야? 4,000원이지 4,000원. 여기서 5자루 사면? 4,000원이지. 똑같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사는 게 유리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를 빼줘야지. 등호를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해서 등호 넣는데 그게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6자루 이상 살 때 얘가 금액이 더 작으니까 6자루라고 해줘야지. 그치? 5자루면은 얘랑 어차피 금액이 똑같으니까 차라리 가까운 곳 가는 게 낫지. 그치? 그러니까 6자루 이상 살 때 이쪽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지?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되게 잘 나와. 이것도 볼펜이랑 좀 비슷한데. 자, 이거 보면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인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대. 너네 퍼센트 할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나 혹시? 퍼센트 할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의 어떤 물건을 뭐 10% 할인해서 팔 거래. 그러면 할인 가격이 얼마지?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이제 10% 할인된 가격에 팔 거야. 100원짜리를. 그러면은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야? 99원? 진짜? 90원? 다 봐봐. 100원에 대한 10%잖아. 맞지? 100원에 대한 10%야. 그래서 100원에다가 여기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면 이게 100원에 대한 10%지. 얼마야 계산하면? 10원이지 10원. 맞니? 10원. 그러니까 100원에서 이 100원에 대한 10%를 할인하겠다고. 그러니까 10원을 할인해서 90원에 팔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말인데 이걸 이제 너네가 매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기가 좀 그래. 그래갖고 요걸 이제 아예 공식처럼 외워서 할 거거든. 퍼센트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퍼센트 이제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너네가 공식처럼 생각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10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방금 봤던 것처럼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나왔어. 맞아? 10원이라는 것 자체는.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100 있지? 요 두 개의 100을 내가 이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1-100분의 10이라고 쓰면 되거든. 이걸 다시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요렇게 생각하자. 이 상태에서 얘를 통분 한번 해봐. 통분을 하면 100분의 100-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아? 통분을 하면.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금액을 10% 할인해서 팔았을 때 그 할인가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 물건의 가격에다가 100분의 100-10%를 쓰면 돼. 10을. 됐어? 그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된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 1,500원 하는 어떤 지우개가 있대. 1,500원짜리 지우개가 있어. 그럼 1,500원짜리 지우개를 내가 23% 할인해서 팔 거야.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할인가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여기다 어떻게? 곱하기 100분의 100-23을 쓰면 된다고. 됐어? 이해하니 뭔 말인지? 다시? 해봐. 좀 쉬운 숫자 해볼까? 2,000원짜리 어떤 물건을 내가 30% 할인해서 팔 거야. 30%를 할인해서 그 가격에 이제 팔 거라, 그러니까 판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그 할인가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 2,000원에다가 100분의 100-30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요걸 곱하면, 그러면 그 30%에 대한 할인가가 나온다고. 됐어? 그치?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는 2,000 곱하기, 요게 이제 70이니까 100분의 70이지. 요 둘을 곱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0 두 개 깔 수 있지,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1,400원이 되겠지. 됐니? 됐어? 그러니까 2,000원짜리 어떤 물건을 내가 30%를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 1,400원에 팔겠다는 얘기야. 이해하니?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2,000원짜리의 어떤 물건을 내가 60% 인상해서 팔 거야. 이번엔 가격을 올려서 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60% 올려서 판다고 하면 100분의 100 플러스 60을 쓰면 돼. 요걸 계산하면 60% 인상된 가격이 나와. 됐어?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 계속 나온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니네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네 뭐 이게 아이스크림 할인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지 않나?
겨울 아직 여름 안 돼서 아닌가? 아무튼 많이 보인다. 여기 할인가 많이 보이잖아. 뭐 어디 이제 뭐 너네가 옷 사러 간다고 해도 막 거기서 막 할인 몇 % 할인된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런 걸로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 요거 계산해 보면 100에다가 100 약분하고 160에다 곱하니까 얼마야? 어이씨, 거의 이거 사기꾼인데 이거? 3,200원이네. 그러니까 2,000원짜리를 3,200원에 판다는 얘기지. 60% 인상해갖고. 됐어? 이해하지? 요런 게 이제 퍼센트 인상 인하야. 그래서 100분의 100 플러스 그 퍼센트를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럼 봐. 여기서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이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대. 몇 명 이상이면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구하래. 뭔 말인지 이해하니 혹시? 좀 어려운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표가 있는 거야. 표가.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에 대한 표가 있는 거야. 단체 표가 있는 거야. 이거를 구매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1인당 4,000원인 금액을 한 사람당 30%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안 됐어. 28명이야. 28명이 이 박물관에, 미술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생돈으로 4,000원씩 낸다고 쳐봐. 그럼 28 곱하기 4,000원이지. 맞아? 28 곱하기 4,000원이거든? 그럼 얼마야 이게? 계산 안 돼? 48에 30 32에 428이니까 112? 그지? 112? 그러니까 11만 2천원이야. 11만 2천원. 28명이 그냥 생돈 내고 4,000원씩 내고 미술관으로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11만 2천원이 들어가는 거야. 됐어? 이걸 내야 돼. 11만 2천원을. 근데 만약에 28명이 가는데 30명을 못 채웠잖아. 못 채웠는데도 그냥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끊어버린 거지. 그냥 30명짜리를 끊어버린 거야. 어차피 30명짜리니까 30명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28명이긴 하지만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끊은 거야. 근데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끊으면 30명에 대한 4,000원인데 이거의 30%를 할인해 주겠다고. 그래서 100분의 100-30의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이해하냐 말이지?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 샥샥샥샥 까지지? 그럼 3, 4, 12, 1200 곱하기 얘는 70이니까 곱하면 7이 14에다가 7, 80, 8, 4, 84,000원의 가격이 들어갈 수 있다. 어때? 금액 차이가 어마무시하지? 얼마 차이 나는 거야? 한 2만원 얼마 차이 나지 않나? 그치? 한 2만원 얼마 차이 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28명이 30명을 못 채웠더라도 28명 정도 가면 차라리 이제 다 생돈 내는 것보다는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끊어서 할인을 받는 게 좀 더 싸게 먹힌다는 거지. 이해하니? 뭐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몇 명 이상부터 30명 입장권을 끊는 게 유리한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다 한 10명만 갔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싸다고 해서 10명 갔는데 이걸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10명 가면 꼴랑 4만 원 아니야? 그지? 10명 가면 4만 원이잖아. 그냥 생돈 낸다고 해도. 근데 이걸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8만 얼마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몇 명 이상 정도 되면 이걸 사는 게 유리할 거고 그걸 못 채우면 그냥 생돈 내는 게 낫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경계가. 이해하니 말이지? 그걸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미지수는 그럼 뭐라고 설정하는 게 좋겠어? 미지수는 사람 수, 그치? 들어가는 사람 수. 사람 수를 x라고 하는 게 낫겠지? 맞지? 사람 수를 x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식은 되게 간단해. 요거 이해만 했으면 식은 되게 간단해. 그냥 생돈 내는 거는 4,000x잖아. 맞아? 그리고 30명짜리 입장권을 사는 거는 30명에 대해서 4,000원씩 내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30% 할인을 받는 거니까 100-30
요 가격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 30명짜리 입장권을 샀을 때 유리한 경우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 금액이 더 쌀 때를 찾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게 아까 얼마였지? 84,000원이요. 84,000원 나왔지. 그지? 그리고 이제 슉슉슉 없애고 4로 약분하면 x는 21보다 클 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2명 정도부터는 30명짜리 단체 입장권 사서 입장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됐지? 오케이. 이게 시간이 없네.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21번, 이것도 오케이. 자,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 이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를 물어봤어. 너네 원가와 정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나 혹시? 알고 있니? 모르니? 원가는 뭐야, 원가? 그럼 정가는 뭐야? 그렇지. 뭐 그런 거야. 맞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판매 가격이야.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만약에 지금 요 지우개 있지, 지우개 이거. 요 지우개 있잖아. 이 지우개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원가라는 300원은 요 지우개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야. 이해하지? 300원은.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걸 300원에 그냥 팔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만드는데 내가 고생한 것도 있고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닐 테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인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지? 뭐 이거 만들 때 공장 돌려야 되니까 기계 막 이렇게 전기세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팔 때는 이제 이거를 한 3,000원에 파는 거지. 이건 좀 오바야. 이거 좀 오바한 거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정가가 되는 거야. 이해하니? 그럼 나는 얼마의 이익을 받는 거야? 이익이 얼마야? 이익은? 정가에서 저거 만드는데 든 비용 300원인 원가를 빼면 2,7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 이해하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쉽게 보는 게 이제 이 정가. 그치? 너네 뭐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옷 샀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랬을 때 그 얼마. 그게 이제 정가지. 그래서 판매 가격. 그리고 원가는 이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자, 지금 봐. 여기서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니까 원가는 4,500원이다. 근데 정가를 몰라, 지금. 정가를. 어차피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정가를 X라고 할게. 몰라, 이걸.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판매 금액인데 이거를 10%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좀 바뀌었지? 그지? 원래 정가 이거대로 팔려다가 이게 좀 잘 안 팔렸는지 10% 할인해서 팔 거래. 그러면 10% 할인된 가격은 판매 금액이라 할게. 판매 금액은 아까 10% 할인은 요 금액에다가 100분의 100-10을 곱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이게 10% 할인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그치? 자, 이때 요게 이제 판매 금액인데 이렇게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가는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봐봐. 이게 지금 판매 금액이야. 요거 계산 한번 해보면 100분의 90이니까 10분의 9라고 할 수 있나? 맞아? 그지? 약분해서 10분의 9x가 이제 판매 금액이다. 여기서 이제 원가 4,500원을 뺀 게 나의 이익이지. 맞아? 요게 이익이야. 그럼 요 이익이 지금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이래. 원가의 30%라는 건 4,500원에 30%니까 100분의 30을 곱한 게 원가의 30%잖아. 맞아? 그럼 이거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해하냐지, 이거? 요게 좌변에 있는 게 이제 이익이야, 이게, 이익. 맞지? 그리고 요게 이제 원가의 30%라는 얘기지. 원가의 30%. 요거 이해하니?
안 되나? 오늘 일단 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잖아. 맞지? 보통 정가가 판매 금액은 맞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잖아. 왜냐면 저게 너무 잘 팔려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너무 안 팔려서 가격을 내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실제 판매 금액이랑 정가가 항상 같은 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정가를 어느 정도로 정해 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안 팔릴 때는 좀 가격을 내리고 잘 팔릴 때면 올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지금 판매 금액이라고 나온 거야. 10% 할인한 거지. 이해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판매 금액에서 이 원가를 빼면 이게 이익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판매 금액이 요거니까 여기서 이제 원가 4,500을 뺀 거. 이게 이익이야.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 이익의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정해놨냐면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대. 원가에 대한 30%라는 건 4,500원에 대한 30%니까 이거지. 그제? 자, 이게 식이 좀 다른데 너네 이게 요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100원짜리 어떤 금액을 내가 10% 인상을 해서 판다고 하면 110원이잖아. 맞아? 근데 이 110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내가 계속 풀고 있는 방법 100분의 100 플러스 10을 해서 계산한 게 110원이란 말이야. 맞아? 이건 10% 인상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100원에 대한 100원의 10%는 100원에 대한 10%는 100원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한 10원이 이제 10%인 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10% 인상된 가격을 찾은 거랑 이 100원에 대한 10%는 다른 거잖아.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식을 쓴 게 아니야. 당연히. 원가의 30%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원가의 30%를 계산한 게 4,500 곱하기 100분의 30이 되는 거지. 됐어? 이해하고 있네 지금? 오케이 일단 할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 이거? 45 곱하기 30이 얼마야? 45 곱하기 30? 아 30, 그치 45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3, 55, 3, 40, 100 135 135에다가 0 하나 붙이는 거니까 1350 그치? 그리고 4,500을 이제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4,500에다가 얘가 10분의 9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 10분의 9x는 뭐야? 5,850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그 양변에 이제 9분의 10을 곱하면 x는 얼마냐 이게? 9분의 10 곱하면 이거 약분이 되는데? 9 6이 54? 그 다음에 54니까 다시 9, 그냥 9, 5, 40, 그치 5, 45 그렇지 650, 6,500이네 그치? 이렇게 10까지 곱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x는 6,500 이상이 돼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가를 6,500원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니? 됐지? 그 다음에 와우 이거 다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데? 일단 거속시 쪽 먼저 좀 할게. 거기랑 농도 쪽을 먼저 좀 해볼게. 그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요거 먼저 해볼까? 자, 요거 보면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이제 시속 3km로 걸어서 좀 힘들었나봐. 천천히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을 했대.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가 몇 이상인지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지수를 먼저 세워야 되잖아. 뭐라고 세우면 될까? 뭘 X라고 세울까? 그지? 맞아. 시속 5km로 걸은 거리. 이걸로 걸은 거리를 X라고 하는 거지. 한 요 정도까지 걸었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거리는 뭐야? 시속 3km로 걸은 거리는? 이거 거리가 아니라 이게 속력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의 거리는 뭐라고 쓰면 돼? 총 10일이니까. 이제 여기서 5km로 걸은 거리가 X래. 그럼 남은 거리가 뭐야? 총 10일인데. X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X지. 11에서 X를 빼면 되니까. 맞지? 11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미지수는 이렇게 세우면 되고, 그 다음 식은 이제 3시간 이내로 들어온다며. 3시간 이내.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시간에 관련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했지? 시간은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그지? 요걸로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지. 자, 처음, 이만큼의 이제 시간을 이제 먼저 구해보면, 속력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 X니까 5분의 X. 요게 처음 이제 그 시간, 그러니까 속력 5km로 걸었을 때 이제 걸린 시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시간은, 속력이 3km고 거리가 11-x니까, 요게 이제 이쪽에 대한 시간이 되겠지. 3km로 걸은 이제 시간. 자, 이걸 더한 게 3시간 이내라 했으니까 3 이하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3시간 이내라 했으니까. 자,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15를 곱할게. 그럼 15 곱하면 여기 3x에다가 5 곱하면 55-5x. 그 다음에 얘가 15 곱하면 45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가 55 넘기면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5 이상이라고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시속 5km로 걸은 거리가 5km 이상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니? 그치? 뭐 이런 게 거속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요 거속시에 대한 문제가 또 되게 많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대. 물건을 사는데 한 20분이 걸리고 시속 3km로 걷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미지수를 뭘로 설정해야 돼? 몇 킬로, 그지? 그러니까 거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상점의 거리를 X라고 세우는 거지. 맞지? 그리고 또 이제 2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건 또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라는 얘기니까 시간으로 구해보면 일단 가는데 속력은 3km로 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는데도 3km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 시간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라고 쓰면 돼? 속력은 3km잖아. 3분의 X지, 거리니까. 맞아? 그리고 당연히 다시 돌아오는데도 걸리는 시간은 3분의 X겠지, 똑같이. 맞지? 같은 길을 갔다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물건을 사는데 얼마나 걸린대? 20분 걸린대. 그럼 여기다 뭘 더해야 돼? 플러스? 20을 더해? 이거 이제 단위가 좀 다르지. 20이라고 하면 20시간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여기서는 1이라는 게 1시간이잖아. 맞아? 1이라는 게 1시간이잖아. 1시간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20분을 표현해야 돼. 20분으로. 20분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1이라는 건 우리 60분의 60이라고 할 수 있지. 1시간이 60분이니까. 맞아? 그러면 20분은 60분의 몇이라고 하면 돼?
20이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3분의 1을 해주면 되지. 요게 이제 20분이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갔다가 물건 사고 그 다음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고 이게 2시간 이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2 이하라고 쓰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주면 돼. 요거 푸는 거는 할 수 있지. 그지? 할 수 있지. 요 부동식 푸는 건 어렵지 않잖아. 맞지?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 식만 좀 세우고 식 세우는 방법만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 자 53번 한번 볼게.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대. 그치? 그러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승준이랑 그 다음에 유진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승준이는 이쪽이고 유진이는 이쪽으로 이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승준이는 시속 4km로 가고 있고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걸을 때 승준이와 유진이가 3.5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을 걸어야 되는지 구하래. 그럼 여기서는 뭘 x라고 둘까? 미지수를 뭘 x라고 두면 돼? 응, 그치, 몇 분. 그러니까 그치, 3.5 이상 떨어지는 그 시간을 x라고 나요. 시간을 이제 x분이라고 하면 되겠지. x분. 몇 분이냐고 물어봤으니까. x분. 오케이, x분. x 시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얘네 시속이기 때문에 x 시간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리를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x분 후에 승준이가 이쯤에 있고 유진이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 x분 후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몇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3.5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식을 세워볼게. 거리를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승준이가 걸은 거리는 뭐라고 쓰면 되지? 승준이가 걸은 거리는? 얼마? 4x지, 4x. 유진이는 얼마야, 그러면? 6x라고 하면 되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4x와 6x를 더한 게, 얘가 이제 3.5 이상이다라고 쓰면 되잖아, 그냥. 맞아?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10x가 3.5 이상이니까, x는 얼마야? 이거 10 나눠주면 얼마냐? 0.35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 어떻게 되냐 이거? 0.35? 0.35? 0.35면은 분수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100분의 35니까 100분의 35 그러면 5로 까면은 5, 20분의 5, 7, 35 맞지?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분모 분자에 30 곱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60분의 21이잖아. 그러니까 몇 분이란 얘기야? 21분이란 얘기지. 21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이 거리랑 이제 농도 쪽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좀 많이 풀어볼게. 자, 농도는 5%의 설탕물과 10%의 설탕물 200g을 섞어서 농도가 9%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렇지. 이때 5%의 설탕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지를 구하래. 뭘 미지수로 두면 되지? 그치. 5%의 설탕물의 그 양, 그걸 이제 xg이라고 이제 세워두면, 자, 그러면은 10% 설탕물은 얼마야?
2x? 응. 둘이 합쳐서 몇 그램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야? 5%랑 10% 섞어서 몇 그램 만든대? 200g 만든다며. 맞아? 그러면은 5% 설탕물이 xg이면 10% 설탕물은 200-xg이라고 할 수 있지. 맞지? 아니네. 미안해. 잘못 읽었네. 그냥 5% 설탕물이랑 10% 설탕물 200g이네. 10% 설탕물 나와있네. 정확하게. 10% 설탕물은 200g이라고 나와있지. 이렇게. 아하. 자,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농도가 9%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설탕의 양으로 식을 세워보면, 뭐 농도로 식을 세워도 상관없어. 근데 설탕의 양으로 그냥 식을 세울게. 설탕의 양으로 식을 세우면, 이거를. 자, 이놈의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이니까 x라고 쓰면 되지. 그치? 공식이 이거잖아. 그치? 설탕의 양은. 더하기. 그럼 이거의 설탕의 양은 뭐라고 쓰면 돼? 10% 설탕물에 200g에 대한 설탕의 양은 뭐 분의?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200g이라고 쓰면 되지. 설탕물이 200g. 됐어? 이렇게 쓰면 되지. 요게 이제 9% 설탕물, 9%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럼 9%에 대한 저 설탕물의 양은 뭐야? 100분의 9%에 대한 설탕물 100분의 9 곱하기 요 두 개를 섞었으니까 설탕의 양은 x 플러스 200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두 개를 섞었으니까 설탕의 양은 설탕물의 양은 x 플러스 200이지. 그래서 요거 이상이 되게 한다라는 거지. 됐니? 됐지? 오케이. 일단 풀어볼게. 100 할 수 있고, 그럼 5x 더하기 2000, 얘가 이제 9x 더하기 1800이라고 할 수 있네. 자, 9x 넘기면 마이너스 4x. 2000 넘기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x는 50 이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다는 얘기야, 5%를? 50이야. 50까지 섞을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치? 응? 시간이 없네. 자, 요거까지만 해볼게. 요거까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20% 소금물이 300g이 있대. 자, 이 소금물의 농도를 10% 이상, 12% 이하가 되게 하려면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는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 당연히 이제 희석이 되니까 농도는 좀 낮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그치? 뭐 이건 그러니까 너네 그치? 그치. 라면 끓물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맞지? 물 많이 넣으면은 싱겁잖아. 그렇지 않아?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은 20% 소금물 300g이 있다며. 그럼 이것도 소금의 양으로 식을 좀 세워볼게. 그러면 20% 소금물 3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야? 100분의 농도 2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300이지. 그지? 300 이렇게. 요게 요건데 여기다가 그치 300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어차피 우리는 물을 섞을 거니까 그치? 추가로 넣을 물을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그냥 x 플러스 300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 맞지? 추가로 물을 xg 넣는다고 하면 x 플러스 300이잖아. 물의 양이. 맞지? 소금물의 양이.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 이상이래. 10% 이상. 그럼 만약에 이걸 10%로 만들었다고 치면 100분의 10 곱하기 얼마야? 100분의 10 곱하기 x 플러스 300 아니야? 소금의 양은? 생각해보니까 이걸 소금의 양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나? 그치? 생각해보니까. 멍청한 짓을 했네. 지금 물을 섞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멍청한 짓을 했지, 내가. 소금의 향으로 하지 않지? 소금의 향으로 하는 게 안 되지. 그러니까 농도로 가지, 농도로. 아이씨. 자, 그럼 농도 일단, 그럼 농도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얘는 지금 좀 20%의 소금물 300g에 대한 그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볼게, 그냥. 얘는 정확히 구할 수 있잖아. 100분의 20 곱하기 300이니까 계산하면 60g이 나오네. 소금은 60g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식을 세워보자. 농도에 관한 식을 세워볼게. 자, 농도는 소금물의 양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x라고 하면 x 플러스 300분의 소금의 양 60 곱하기 100. 이게 이제 농도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 농도가 몇 이상 된다고 했냐면 10 이상, 그 다음에 12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요걸 풀어주면 되지. 됐어?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300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다 곱할게.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는 10 곱하기 x 플러스 300 이상, 그 다음에 6000이네. 6000, 그 다음에 12 곱하기 x 플러스 300 이하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 너네 요거 배웠냐 혹시? 안 배웠나? 이거 푸는 방법? 안 배웠나? 요거 하나 이렇게 푸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오잖아. 원래 이렇게 세 개 나오면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띄어서 풀고 그리고 요렇게 하나 띄어서 풀어갖고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오케이? 아까는 내가 근데 여기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렸잖아. 아까는. 그때는 이제 가운데에만 x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할 거야. 나눠서. 원래 나눠서 하는 게 맞아. 그치? 그럼 나눠서 한번 계산해보면 요 놈만 떼어서 보면 0 하나씩 깔 수 있고 x 300 넘기면 x가 300 이하라고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요 놈만 따서 계산해보면 12로 약분 가능하지. 12로 약분하면 500 나오네. 500 x 플러스 300이 그럼 300 넘기면 x는 200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200 이상 300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이런 게 농도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니까 활용 문제가 되게 많아. 지금 한 것도 다 한 게 아니라 좀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잘라서 한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는 너네가 이제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풀어봐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 알았지? 여기까지 할게.